퇴근 시간에는 대부분 서서 전철을 타야 했기에 피곤했다. 처음엔 출근 시간에 잠을 청했다. 퇴근 시간엔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향했다. 어느 날 문득 하루 출퇴근 중 4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의원 시절에도 틈틈이 교대 근무를 할 때면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에 책을 읽곤 했다. 그런데 책임자가 되고부터는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았고 주말에는 직원들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해 출근해야 했다. 그런데 이는 필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하루 4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무지함에 자신을 책망했다. 나는 광명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매했다. 세계 최고의 판매왕 지라드의 최고의 하루라는 책이다. 지라드는 35살까지 인생의 낙오자였다. 고등학교 중퇴에 변변하는 기술도 자본도 없던 그는 구두 닦기, 접시 닦기, 난로 수리꾼, 건설 현장 인부 등 40여 개의 직업을 전전하며 온갖 고생과 실패를 경험했다. 그리고 어렵게 시작한 사업에서 마저 실패한 그는 자동차 세일즈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지라드는 15년간 한 대씩 1만 3천 한 대의 차를 팔아 12년 연속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는 전후무한 기록을 세웠으며 포브스지에서 세계의 슈퍼 세일즈맨으로 선정되었다. 마침내 내게 일하는 서비스업과 관련 있겠다 싶어서 고른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출퇴근 시간에 2번 읽었다.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책 한 권을 읽으니 독서의 묘미가 주는 성취감이 더욱더 좋았다. 출퇴근 시간에 책을 읽는 어려운 내용보다는 쉽고 간결하며 읽기 편한 책을 읽으면 졸리지 않고 오히려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기억나는 책은 김정은 교수가 펴낸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이다. 우리나라의 죽도록 일만 하는 일중독자들이 봐야 할 책이다. 나는 제목에 이끌려 구매해 읽었다. 이 책 역시 출퇴근 시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기억이 있다. 일본의 독서율은 87%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러지 않고 활자와 접하고 있다는 매체를 접했다. 일본의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의 책을 읽고 있다. 이 말은 언제 어디서고 책을 읽을 준비를 위해 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근래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지하철을 타고 갔다. IT 강국답게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대부분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이나 유튜브를 즐겨보고 있었다. 이들의 행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말은 모두가 핑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사실 책 읽은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책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이기심 때문이 아닐까? 얼마 전에 내가 믿었던 직원이 그만두었다. 그는 내가 회사에 발령받아 오기 전부터 기계 부서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3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문제는 지나치게 성실한 데만 하다는 데에 있었다. 업무를 해나감에 있어 선두주자였지만 후배들보다 많이 부족했다. 따라서 질타도 들어야 하지만 이제는 두고 볼 수 없어 근무 시간에 기계 가공을 멈추고 개인 교습을 해주었다. 이는 순전히 배려심에서 나온 내 결정에서 진행됐다. 선임님 그 직원의 안쓰러움과 배움을 갈망해서 내 지난 날이 교차해 도와주고 싶었다. 열심히 적게 하고 하루를 온전히 이해시키고 알려주었다. 나머지는 스스로 얻어내야 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매번 모르쇠로 읽어냈다. 나는 또다시 시간을 내어 반복시켜 주었다. 이번에도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메모하게 했다. 하지만 일의 해결 방법에서 이미 메모한
내용을 적은 노트조차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정도로 성의가 없었다. 나는 이 친구를 보면서 시간 활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나 역시 한참 기계를 배우려 할 때는 노트에 메모해 두었다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책을 공부했고 다시 질문하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출발해 도착 후 공장문이 열리기 직전까지 책을 펼쳐 외우고 복습하기를 반복했다. 내가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기술자들은 이보다 더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익혀나갔다. 내가 아시는 분은 기계 가공 전에 자신의 노트를 펼쳐 확인 후 작업하는 습관을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내가 알려준 이 직원도 조그마한 관심으로 출근 시간을 알차게 활용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보았을 것이다. 대부분 직원은 출근 시간에 맞춰 이동한다. 너무나 빠듯한 아침을 만든다. 이 또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아놀드 베네트가 지은 아침의 차 한 잔이 인생을 결정한다 에서 저자는 출근 준비로 허둥대지 말고 아침에 30분이 인생을 바꾼다고 한다. 그 30분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는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퇴근 시간이 완전한 두뇌에 깨어 있음을 간과한다. 그리고 지하철에서의 출퇴근 시간 활용에 대해 깊은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생산적 활동을 하라는 강한 메시지다. 나는 지금 회사에서도 또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책이 2권 들어있다. 어떤 날에는 무척이나 바빠 점심시간에서 책을 보지 못할 때도 많다. 하지만 다음 날도 여전히 가방에 넣어 출근한다. 이제 퇴근 시간은 기다려지는 내 시간, 내 독서 습관을 이어나가는 귀중한 시간이다. 출근 시간 전 나는 이미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보는 가장 행복한 사색의 시간이다. 출퇴근 시간을 활용한 독서는 일주일에 책 한 권은 거뜬히 읽을 수 있는 독서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을 따로 내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거나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시간을 활용한다면 가치 있는 독서 습관을 기르기에 충분하다. 지방으로 이사해 처음 출근할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다지 마침없이 출근하기 내 시간을 내기 좋았고 무엇보다 교통체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아침이 즐거웠다. 서울에서 출퇴근은 지옥이라고 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맞닿는 게 싫다면 편한 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면 된다. 하지만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도로 사정과 시간을 계산하면 오히려 아침부터 찾아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미치기까지 한다. 지방에서 15분 거리가 서울에선 1시간 거리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내가 골판지 배송 일을 할 무렵 서울에 직장을 둔 지인 한 분은 경기도 수원에 집을 두고 있었다. 부부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함께한다. 이분들은 새벽 5시에 시동을 걸고 집을 나선다고 한다. 대략 1시간 거리를 달려 회사 근처 주차장에 세워주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아침을 해결한다고 했다. 약 1시간 30분 정도의 남는 시간에 처음에는 차에서 잠을 청했지만 피곤한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젠 잠자는 걸 뒤로 미루고 좋아하는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열어 자기만의 시간을 보냈다. 이도 잠시 뭔가 공허하다는 생각에 미치다 독서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러 곧바로 책 2권을 구매했다. 처음 구매한 책은 소설책을 구매해 어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출근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진다고 했다. 아우러 책을 읽기 전보다 자신의 표정이 밝아져 아침 업무가 수월해졌다고 했다. 골판지 배송 업무에 정신이 없이 일에 매달리던 나로서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내 모습에서 그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몸소 느꼈다.
직장 생활의 업무 처리 방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계 가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기계 가공에서도 시간이 생명이다. 평상시 자투리 시간을 내 것으로 여기며 공부에 관심을 둔다면 좀 더 이런 시간에 준비 과정을 마친다.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시간 활용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일의 방식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기계 가공에서만큼은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을 만큼 실감나는 것도 없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빌 게이츠는 자타공인 독서가이다. 그는 평일에도 퇴근 후 1시간씩은 책을 읽는다. 주말에는 3-4시간 정도 독서에 할애한다고 한다. 제8장 독서는 책으로 하는 뇌 운동이다. 독서를 한다는 건 문자를 눈으로 인식해 그 뜻을 머리에 각인시킨 후 생각을 하는 행위이다. 생각은 상상으로 발전시키다. 개나 고양이들과 같은 동물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순전히 소리의 진동으로 위험 요소를 인지한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 많은 문자를 접한다. 사무 업무를 위주로 일을 한다면 더 많은 문자를 보면 눈과 머리에 각인되어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체크해가는 긴장감 속에 살아간다. 이렇듯 문자는 인간 생활에 밀접하다. 나는 문자를 읽는 효과를 일과 운동으로 비유한다. 똑같은 힘을 쓰는 노동과 근육의 긴장을 주는 것 같지만 사람 발달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멋진 근육질 몸매를 뽐내지는 않는다. 이제 다음엔부터는 이제 120페이지를 이어서 읽어드릴 텐데, 제가 오늘 첫 영상에는 그러니까 다른 영상 콘텐츠를 약간 변경해서 이제 두 번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연속으로 재난 문자가 3번이나 와서 지금 이 맞추기가 다소 애매했었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3번 연속 영상은 다행히 끊기지 않고 이어서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120페이지는 페이지 2는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